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 유고 등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놓고 쟁탈전을 벌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끊임없이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기타 사건으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 내의 핵무기 확보를 위한 쟁탈전을 벌일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연구소가 25일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연구원은 25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 변화로 내부가 불안해지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북한에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할 경우에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 본토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에스트로 연구원은 또 북한의 핵시설 80%는 북중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 핵시설을 장악하기 전에 중국이 먼저 선점할 가능성이 크며 이 때문에 미국은 현재 이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제가 국방TV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한국과 일본 인근에서 급증하고 있는 미군의 공중강습과 거점 장악훈련, 장거리 공중 침투자산 증원 배치 등의 동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스트로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통일 등 여러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경고했는데요. 최근 여러 나라의 싱크탱크에서 비슷한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외부에서 보기에 한반도 상황이 많이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여기 북극성, SLBM이죠. 이런 거 지금 보여주고, ICBM,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열병식을 통해서. 핵무기, 지금 북한에 최소 한 30발, 최대한 100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1년에 한 10여 발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다들 판단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북한이 갑자기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 핵무기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 사람이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정권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핵무기를 또 예측할 수 없는 단체 또는 국가에게 판매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국제사회의 우려 중에 하나죠. 그걸 예를 들어서 중동의 테러 단체라든지 아니면 중동의 불량국가, 시리아나 이란, 이런 곳에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또 한 번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게 만약에 이제 불법 무장단체, 이런 곳에 흘러 들어간다면 그것은 인류의 재앙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이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이 핵무기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크나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핵무기 통제권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그 통제권을 가진 나라의 괴뢰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져요. 예를 들면 미국이 쑥 들어가가지고 핵무기 다 가지면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또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이미 쑥쑥 전국에 걸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리모컨 작동할 수 있는 괴뢰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중국이 대규모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괴뢰 정부가 세워질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또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해서 핵무기 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그 대신 이 정권 통제권, 그러니까 괴뢰정부 세우는 그 권한은 중국에게 내어주는 조건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 학자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에 절충되었을 때 이야기고 아주 서로 간에 이해를 잘해서 절충이 되었을 이야기고 그게 아니고 서로 간에 이제 욕심을 좀 내면 다 가지고 싶겠죠. 핵무기도 가지고 그리고 정권 통제권도 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의 통제권을 가지면 북중 국경지역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중국의 국경에
지상군을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정말 좋은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죠.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북한 정권의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중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핵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의 급변사태 생기면 미군이 쑥 들어가가지고 핵무기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국방 TV에 안보 브리핑이나 데일리 디펜스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병대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한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들이 공장지대, 시가전 이런 데서 그 전투 훈련을 한다.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통제권을 가지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들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누군가 방귀를 뀌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없는 가능성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김정은 유고 등 여러 가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소식이 충격파가 나올 뻔했는데 미 의회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동시 발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할지 안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동맹의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 파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의회에서 그것도 상하원 모두에서 이런 법안이 동시 발의됐다는 것은 행정부 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 상원과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 파기를 막기 위한 지지 없이 안보를 약화하는 행동 방지 법안, 이른바 포즈법을 21일 상하원 동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지미 파네타 하원 의원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 발의한 이 법안은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트럼프 행정부가 파기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한국전쟁 중에 한미 양국의 희생으로 탄생한 것이다 라며 공유된 가치와 이익에 기반을 두고 서명 후에 거의 수십 년 동안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한 조약이다 라며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비준한 한미 상호 방위조약 등 조약의 종료 또는 파기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결정의 정당성과 명분 그리고 회원국과 사전 협의되었는지 여부를 의회에 최소 180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즉 INF죠, 항공자유화 조약, 뉴스타트 등 여러 조약과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반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등 한미동맹의 균열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을 이루었던 한미동맹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동시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거 파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민주당에서 봤을 때 있기 때문에 상하원 동시 발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원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패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또 상원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사인을 할지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미 상하원에서 동시에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 정말 우리가 모르는 한미동맹 폐기의 수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북한이 그토록 예언했던 한미동맹 폐기 그리고 그 한미동맹이 폐기되면 당연히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죠. 그래서 북한의 수십 년 염원이었던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지는 이 한미동맹 파기가 정말 근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반미주의자도 있을 겁니다. 반미주의자들 제가 참 기가 막힌 게 그 사람들도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그런 희한한 행태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반미주의자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죠. 좋죠. 반미주의 아니라 반미주의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못 사는 건 싫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잘 사는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미주의자들 정말 북한과 어떤 정신적 교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과 끊고 미국과 척을 지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거 정말 참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미국과 동맹을 끊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미다 친미다 이거 다 떠나서 우리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손자를 위해서 한미동맹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북한하고 관계없는 우리의 경제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동맹 파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엔 사령부가 지난 3일 중부 전선에서 벌어졌던 북한군의 GP 총격 사건은 우발적인 도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사령부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26일 GP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사가 DMZ 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엔사는 5월 3일 발생한 남북 간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라며 한국군은 북한군의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에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했는데 이러한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한국군의 대응 사격이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한국 합참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엔사는 또 한국군이 한국군 GP에 4발의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 그것이 우발적이었는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며 이번 북한 도발이 실수에 의한 우발적 총격이었다는 한국 합참의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유엔사는 한국과 미국, 회원국 연락장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북한군의 사격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유엔사 발표에 국방부는 즉각 발끈했습니다. 국방부는 유엔사 발표 직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현장 부대 조치는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유엔사의 이번 발표는 북한군 총격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 없이 나온 것이어서 유감이라며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남북한 충돌에 대해 유엔사가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우리 군이 유엔사 입장에 대해 이토록 빠르게 반박과 유감의 입장을 밝힌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참 우리 국방부 참 힘들겠습니다. 자, 군인들 기본적으로 다 한미동맹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수적인 사고방식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멘트 막 쏟아내려고 하면은 정말 자신의 신념하고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면 군인들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우리 국방부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은 북한군 총격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 없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거 유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는 북한군은 고의성이 없다 라고 발표했는데 유엔사는 북한군 고의성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우리 국방부를 뒤집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시 아니 북한에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발표하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북한을 또 옹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가 막힌 거죠. 야,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가 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지시를 받는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유엔사가 북한 이거 우발적인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를 그 유감이다. 네가 안 가보고 무슨 지금 그런 소리 하냐 라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차죠. 북한이 총 쐈을 때는 정말 신속하게 북한은 고의성이 없다. 아니 무슨 뭐 안개가 껴서 북한이 안 보인다고 그래놓고 또 건너편에 지금 모자 안 쓰고 지금 농사 짓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율배반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안개 껴서 GP에 어느 GP에서 총 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놓고 그 GP 옆에서 모자도 안 쓰고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건 우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농사 짓고 있는 거 모자도 안 쓰고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느 GP에서 총 쐈는가 안개 껴서 못 봤다는 또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하는 아우 정말. 자, 그래서 북한은 2013년에 이정전위원회 자체를 폐기했어요. 그리고 1994년에 이정전위원회의 기능 중지선언을 선언했습니다. 왜냐? 이제 냉전이 끝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 이 감독관으로
북한 측으로는 이제 이 폴란드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장교들이 와 있었는데 지금 냉전이 끝나고 폴란드는 나토에 가입을 해버렸죠.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추방을 해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우리 측으로 왔어요 지금. 그래서 스위스, 캐나다, 폴란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데 그 북한은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엔사는 이제는 유엔 정전 이 체제는 북한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엔사가 들어가서 조사할 수도 없어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 북한의 도발에 유엔사가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례성의 원칙에 안 맞다. 쟤들이 내 발 쐈으면 우리도 내 발 쏴야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지난 2014년도에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을 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 28사단 섹터로 한 3발 정도의 총탄을 쐈어요. 그때도 아마 14.5mm 뭐 이런 것일 가능성도 사실 있는데 그때 28사단장은 북한에 대해서 155mm K55 자주포 35발 쐈습니다. 그때는 비례성이라고 하지 않고 충분성이라고 했어요. 충분성. 우리 국민의 그리고 우리 군의 마음이 시원하게끔 이 정도는 우리가 했지 라고 하는 그 정도 충분한 정도의 보복을 하는 것이 그때는 교전 수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유엔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유엔사와 이견을 보이는 거 지금 뭐 여러분들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그만큼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군과 유엔사 간에 여러 가지 조율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정도 사이가 틀어져 있다 이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다른 소식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미동맹 파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 한미동맹 파기될까봐 미국의 야당 의원들이 상하원 할 것 없이 한미동맹 파기할 때 미리 알려라 180일 전에 그리고 의회에 서명해라 라는 법안을 오죽하면 내겠습니까? 정말 이 정부 어디까지 얼마만큼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는 것인지 전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이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너무너무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게 더욱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장 억압적인 저런 체제를 동경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켜갑시다. 대한민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